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초박빙이라서 이 대선 결과가 전부 다 나오려면 한 주말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무색할 정도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부터 점차 가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물론 아직까지 개표 중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확실시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선거인단 다수를 넘어서서 이제 290명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이렇게 당선 발표를 하고, 자, 트럼프 당선인도 어제 당선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어서 윤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트럼프 다시 재선이 확실시 되고 여기에 상하원까지 대다수를 장악할 걸로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렇게 2016년쯤이었나요? 전체적으로 레드 물결로 접어들면서 증시가 초강세를 보였었던 그 기업과 함께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에 조금 환호를 하면서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3%가 넘게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환호는 그저 증시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율도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1,40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10년물 미국채는 무려 4.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테슬라까지 두 자릿수 급등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참 좋게 흘러갔는데 어제 우리 증시는 지수단에서 왜 이랬나 좀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무역 분쟁 그 당시에 힘들었던 악몽이 좀 떠오른 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섹터 또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트럼프 트레이드, 여실히 그리고 뚜렷해진 모습, 색채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표적인 트레이드로 꼽힐 수 있는 원전 방사는 급등하는 반면에 해리스 관련 섹터, 2차 전지 신재생 쪽은 영락없이 무너졌고요. 그 밖에 대선 공통수혜로 꼽혔었던 바이오 쪽은 역시나 좀 살아남았습니다. 선방하는 모습. 그러나 수출주는 조금 희비가 엇갈렸지만 그래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제 당선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포인트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트럼프 관련주로 꼽혔었던 대표적인 섹터, 방산, 원전, 조선, 금융, 그리고 트레이딩단에서 재건과 코인까지 급등한 반면에 해리스 관련주였던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끝으로 마리아나 쪽에는 심지어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간이었죠. 공통 수혜 섹터로 꼽히는 바이오 쪽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죠. 당선이 됐다고 해도 이 모든 섹터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득과 실이 분명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린다면 우리나라 국가는 이런 방위력을 증강할 수 있는 비용들을 국내 방산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 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국내 방산기업은 좀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좀 증대될 거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크게 봤을 때 수혜를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조선이나 재건 쪽도 비슷할 듯 보입니다. 뭐 조선 전통 에너지로 회귀를 하겠지만 해서 또 LNG 선으로 수출 길이 좀 열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관세가 부과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사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메리트를 담보하긴 또 어려울 듯 보이고요.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종식 얘기가 나올지 몰라도 친이스라엘 기조를 계속 언급했던 트럼프인 만큼 또 중동 쪽의 확전은 지켜봐야 되는 변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지면 사실 셈법이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수면 위로 올라온 것들을 국한시켜서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앞서 잠시 짚어드렸었던 안보 공약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좀 안보를 좀 담보할 수 있도록 방위비 측면을 좀 증액한다면 우리나라 방위 산업 기업들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겠죠. 일단 AI 시대는 이제 시대적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쪽으로 회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도 있는 반면에 참 예측이 어렵고 셈법이 복잡한 쪽도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바로 수출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일단 트럼프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만큼 강력한 보호주의를 실행하겠다라고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으로 관세를 10%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GDP도 그렇고 뭐 수출주들 매출도 그렇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또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측면에서 고율 관세로 추가적으로 관세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사실 뭐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꼭 해피한 것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자, 중국 기업들이 수출을 수출을 줄이게 되면 국내에서 중국 쪽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미국 쪽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그 물량들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게 된다면 저가 공세에 우리랑 부딪혀서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도 우리는 예상해 봐야 할 시나리오인 듯 보입니다. 자, 이런 관세 장벽 이슈가 가장 큰 어떤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키가 일론 머스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사실 당선인 소감 발표에서도 머스크를 몇 차례 언급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 그동안 친분을 많이 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 2천억 원 가까이 기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부를 받은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과거에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머스크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 위원장직이 무엇인고 하니 주요 연방 규제기관을 관할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규제,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자, 지금 트럼프만 해도 복잡한데 머스크까지 떠오르니까 정말 수출주 어떻게 좀 가닥을 잡아가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나마 반도체는 중국 기업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라는데 반사수의 희망이 조금은 있지만 자동차 쪽은 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화장품은 그래도 최근에 중국이 좀 내수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얻은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중국의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지는 또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전력은 뭐 노후 전력망 누가 됐든 교체를 할 것이고 여기에 또 AI 패러다임에 따른 전력 수요 확충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역시나 수출주이기 때문에 관세를 맞을 경우에 우리 제품들이 얼만큼 글로벌리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담보할 수 있는지는 또
미지수가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모로 셈법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 섹터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기업들 뭐가 있는지 추려볼 거고요. 이와 함께 수출주, 끝으로는 국내 증시 향방까지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목요일은 빅 이벤트와 또 두 분과 함께하네요. 참 든든합니다. 어제 뭐 대선 결과 그리고 뭐 확정 소감까지 계속해서 네. 아마 보고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쉽게 당선이 날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궁금합니다. 이제 뉴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모든 경제학자의 그런 예측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래 초박빙일 것이다라는 모두의 그러니까요. 예상을 깨고 저도 이게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 가지 뭐 시사점이 있겠지만 참 국민들 역시나 지금 미국 경제가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마약에 대한 부분들, 규제에 대한 부분, 낙태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현재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 쪽은 워낙 좀 친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도 그동안 3년 동안 장기화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좀 그동안에 다 정부에서 굉장히 해소되지 못했던 국면들을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면 시원하게.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강하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이번 선거의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내수 경제가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전 세계 국민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 유럽 증시도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유동성이 풍부해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통 대통령 선거 당선된 당일에 그렇게 증시가 폭증을 하면 네. 임기 1년 동안은 굉장히 시세가 좋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떴다라는 네. 그런 통계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한 좀 그 경로로 갔으면 좋겠고 그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이요. 그동안 코로나도 지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랑 다르게 또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민들이 믿을 만한 결과를 트럼프 당선인이 가져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같은 소망이긴 한데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별 좀 분별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자, 먼저 트럼프 트레이드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만한 섹터 하나만 좀 골라주신다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항공이 어제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우주항공 움직였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 머스크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네.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보는 남자인가. 이 정도로 지금 어떻게 머스크가요? 보면 네, 왜냐면 트럼프 지지 선언도 굉장히 일찍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일론 머스크 사업 내용을 보면은 다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뭐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좀 내다보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사실 뭐 전기차 쪽은 뭐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앞으로 미래 산업인 이제 우주항공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러한 쪽으로 뭐 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론 네. 머스크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어.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만한 그런 섹터는 저는 우주항공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도 어제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뭐 하나 안 걸리고 가는 섹터가 없을까라는 마음에 저희 여쭤봤는데 AI 그리고 우주항공 좀 미래 쪽은 걸림돌이 없이 갈 수 있는 프리패스의 영역에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좀 연관지어 볼 수 있나요? 네, 어제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세트레가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군사용 위성 공급 계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거든요. 아.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이스 X의 그 위성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특히나 네. 위성 제조라던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뭐 스페이스 X와 이게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판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거와 연관된 기업들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어쨌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군사용 위성 공급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동시에 이런 스페이스 X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상승이 약간 이제는 좀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그럼 뭐 물론 지금 뭐 가면서 단기적인 상승에 의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을 갖춰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트라 아이는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세트레가이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랑 좀 관련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네요. 스페이스 X가 직접적으로 상장이 됐으면 저도 그 기업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어떤 섹터 보셨습니까? 네, 저는 방산 쪽 보기는 봤는데요. 네. 일단 방산은 좀 중기적으로도 보셔도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녁에도 계속 이것저것 막 많이 찾아보니까 네. 결국에는 테슬라 관련, 그러니까 머스크 관련돼서 종목들이 당분간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그 중에 자율주행 섹터도 좀 한번 시세 흐름을 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 쪽은 정부의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야지 여러 가지 뭐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법에 대해서 좀 규제가 많았던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제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신 우주항공 쪽도 그렇고 지금 또 그 로봇주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좀 추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머스크 관련된 종목군,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군들 위주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와. 저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방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러우 전쟁에 대해서는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엔 중동 쪽에서는 오히려 싸움을 그렇죠. 발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놓고 지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욱더 이쪽 관계가 좀 더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특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지금 중동 시장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추후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 또 이라크라든지 중동에 이미 발을 뻗친 네.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기업 보십니까? 네, 저는 현대로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좀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맞아요. 그 편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좀 두 가지인데 편입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올 때 섹터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방위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각국의 그런 정책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폴란드 2차 계약 뭐 얘기 계속 나왔던 부분이긴 네네. 하지만 모로코에 대한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안에서의 또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현대로템을 일단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MSCI 편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세론이 나올까 궁금해서 지켜봤는데, 센티, 말씀해주신 대로 센티 분위기 자체도 좋고, 로템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살아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모멘텀까지 얹어서 로템을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포인트가 아니라 머스크가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AI, 자율주행, 우주, 로봇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수출주 향방도 좀 점검이 필요할 때 보입니다. 일단 갈 만한 것들 좀 추려봤다면 리스크를 줄일 부분들도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 폭탄을 지금 예고했어요. 그래서 어제 반도체가 좀 낙폭이 컸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각각의 세밀하게 좀 짜보면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네. 크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수출주는? 일단 1기 때처럼 그러한 미중 분쟁과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죠.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이제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관세 부과가 좀 영향을 주는 게 큰 게 뭐냐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비용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기서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글쎄요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지만 이제는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련 종목군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런 분쟁 자체가 네. 이게 과거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피해를 받는 거는 사실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럼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대응이 어려워요. 기업에서도 이거에 네. 대해서도 앞으로 만들어 어떻게 나갈 할 건지. 것이기 때문에 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기업들이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투자를 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신 지켜보자. 분들은 네,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금 수출주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언급을 주셨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 뭐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수출주기 때문에 뭐 어떻게 꼽기는 어렵습니다만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전력 정도로 꼽아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에서 좀 피해가 가장 큰 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현대차를 좀 보고 있는데 아, 가장 그래요? 아쉽게 생각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네,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우려감을 가장 많이 표하는 쪽이 저는 현대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뭐 시장 예상보다는 그렇게 막 뛰어넘고 진짜 실적 그쵸, 좋다라고 아쉬웠죠. 말하기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하이브리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내리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뭐 지금 조지아 공장도 굉장히 멋지게 지었는데 보조금에 대한 축소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죠. 것들도 막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현대차가 영업이익단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 상하원을 장악을 하고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조율도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장은 지금 두려움적인 측면으로 많이 작용이 되는 거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제가 좀 아쉽게 보는 부분은 현대차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 일봉상으로도 계속 저점을 내리고 있긴 했지만 주봉상으로도 121선을, 물론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주봉상으로도 저점을, 그러니까 지지선을
깨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저는 현대차가 가장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뭐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차가 빨리 좀 주가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좀 지금 자동차 쪽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차 실적 발표할 때마다 매번 우리는 보조금 없이도 괜찮았다. 제품 믹스로 해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글로벌리 지금 이렇게 판세가 짜졌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따로 놀기에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보니까 타이거 호랑이님 이 관세 우방국이 10%면 땡큐죠. 중국은 60%야라고 하는데 뭐 이게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 중국에 추가 관세하는 것도 우리나라엔 그렇게 해피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뭐 어떻게 사실 보세요? 우리나라가 회피할 수가 없는 게 네. 중국이랑 미국의 눈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시면은 트럼프 1기 때도 좀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내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 전인대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일 날, 그러니까 맞아요. 금요일 내일이죠. 예. 내일 무슨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과거에 그렇게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아우, 피해를 받았기 힘들었죠. 때문에 예. 분명히 거기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 뭔가가 돈을 푸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일 새벽에 또 FOMC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런 전인대 있죠.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과연 이제 그 트럼프는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거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중국이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장하고 있고 물론 그렇죠. 경기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 네. 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 예. 그리고 그럼 한번 겪었던 것들이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거는 또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간에서 과연 어떠한 스탠스로 취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제는 피해로만 작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셈법이 네, 더 복잡해진 복잡해요. 거죠. 예. 그러니까 변수가 몇 배가 더 늘었어요. 그쵸. 사실 그때보다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지금 앞서서 관세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서 대응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앞으로 지켜보고, 예. 예, 만들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하고 뭘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10% 정도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대미 흑자 국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중국의 선례를 삼아서 그들이 어떤 자구책을 펼쳐낼지 보면서 우리도 힌트를 좀 얻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수출주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할 것 같아요. 득과 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해리스 패로 빠진 2차 전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방 수요 회복이 이제 4분기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빠졌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강심장 발언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더 지켜봤으면 이것 또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지금 머스크 관련된 기업들이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목들을 그죠. 가장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2차 전지 종목들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원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단기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은 기간에는 일단 그 해석에 대한 시간들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진행될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기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급하게 매수는 금물이다.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비슷한 의견이고요. 사실 뭐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좀 눌림이 나올 수 있고 추가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계속 영영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신재생이나 2차전지 쪽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모든 산업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 있겠으나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눌릴 때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이런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좀 투자를 해가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조금 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티에 충격이 좀 가시고 나면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짧게 전략 들어봤고요. 끝으로는 국내 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만 따라간다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분위기 봤을 때는 약간 무역 분쟁의 악몽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서 어느 쪽으로 손 들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기업들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도 약간 불안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이동 현상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수급이 확 쏠리는 쪽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쏠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오히려 좀 안정화에 들어가면서 진짜 실적이 좋고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의 산업 사이클이 더 커질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시장이 복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 기간적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들, 뭐 보조금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짓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기술적으로 뭐 HBM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또 20일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고리들로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에서는 또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대응을 하되 너무 원래 본질의 시장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잊고 있었는데 이거 기점으로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요?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쏠림 현상은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켜줄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좀 빠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주면서 좀 약간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단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오늘 해주신 말씀 바탕으로 우주항공과 AI와 로봇 쪽을 잘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